새벽 5시 반 경기도 어느 신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고 복도 끝 한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올해 50세살이 된 최 씨이고 그의 앞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우편물 한 통이 펼쳐져 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적혀있던 문구는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라는 차가운 6글자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 씨는 28년을 몸바쳐 일한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부장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450만 원이 통장에 꽂혔고 그중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주던 국민연금보험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책상 위에는 퇴직금 정산서 한 장과 남은 예금 잔고 3,2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학원비 고지서는 냉장고 문의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중얼거렸는데 그 말은 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멈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고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50대 퇴직자가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갈림길의 양쪽 끝을 모두 걸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의 선택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이 갈림길이 왜 생기는지 그 구조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 월급의 9%인데 회사가 절반인 4.5%를 내주고 나머지 4.5%만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회사라는 우산이 사라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9%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2026년 국민연금 개혁이 시행되면서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이것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되었는데 이것은 더 많이 내지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최 씨처럼 갑자기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살을 깎는 칼날과 같습니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개 놓이는데 하나는 납부 예외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납부입니다. 납부 예외란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면제받겠다는 신청이고 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처리됩니다. 계속 납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는 선택입니다. 납부 예외를 선택하면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영원이 되니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독이 서서히 퍼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미납 한 달당 평생 매달 약 3,000원의 연금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0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납부 예외 기간이 5년 즉 60개월이라면 매달 18만 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최 씨가 65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까지 20년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8만 원 곱하기 240개월로 총 4,320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 납부를 선택하면 매달 보험료가 나가지만 가입 기간이 꾸준히 쌓여서 노후에 받는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냉장고에 붙어있는 학원비 고지서와 매달 빠져나가는 공동주택관리비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고정지출이 2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 최 씨의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대략 8천만 원인데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잡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빠듯합니다. 소득 없이 보험료까지 내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다고 멈추면 미래가 무너질 수 있는 양날의 칼 위에 최 씨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세 번째 선택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후 납부라는 제도입니다. 추후 납부란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추후 납부 보험료는 신청한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추후 납부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최 씨의 먼리 속에서
서서히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보험료를 내면 생활비가 가닥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납부 예외를 하면 노후가 위태로워지니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번호 1355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최 씨의 현재까지 가입 기간은 28년 즉 336개월이었고 예상 수령액은 매달 약 12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5년간 납부 예외를 하면 예상 수령액이 100만 원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연금을 더 내느냐며 걱정을 쏟아냈고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게시판에서 56세에 퇴직한 김 씨의 사연이 눈에 들어왔는데 김 씨는 납부 예외를 4년간 한 뒤 재취업에 성공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추후 납부를 신청했을 때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했고 결국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52세에 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박 씨는 기준소득월액을 최저인 37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뒤 매달 3만 3천 원 정도의 최소 보험료만 납부하며 가입 기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3만 3천 원이면 커피 10잔 값인데 이것만으로도 가입 기간은 온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면 그 기간의 연금 산정 금액도 낮아지지만 아예 납부예외로 영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 씨는 이 정보를 읽고 나서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완벽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현금 흐름과 남은 가입 기간 그리고 재취업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는데 첫째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약 8천만 원이 있고 둘째 아들이 대학에 가기까지 2년이 남았으며 셋째 자신의 경력이면 1년 안에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을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은 퇴직일로부터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에 납부기 안에서 2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최 씨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은 바로 신청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국민연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최 씨가 내린 결론은 기준소득월액을 최저로 낮춰서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3만 원대의 보험료는 생활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는 최선의 절충안이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다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나누게 되고 그때 여유가 생기면 추후 납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반대로 재취업이 늦어지더라도 최소 보험료를 내는 것이니 예금이 급격히 줄어들 위험은 없습니다. 최 씨의 선택을 숫자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최 씨가 5년간 납부 예외를 하면 336개월의 가입 기간이 그대로 멈추고 예상 수령액은 매달 약 100만 원 초반으로 내려갑니다. 반면 최소 보험료로라도 5년간 납부를 이어가면 가입 기간이 396개월로 늘어나고 예상 수령액은 매달 120만 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의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20년간 받으면 4,800만 원이고 30년간 받으면 7,200만 원입니다. 고작 매달 3만 원대를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는 셈이니 이것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노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 제도이고 2025년 연금개혁에서 국가지급 보장이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최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 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를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즉 납부 예외를 했다가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국가가 절반을 보조해주니 이 혜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50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퇴직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이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 급여의 60%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8년을 일하고도 노후가 불안한 사회라면 그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은 연금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3만 원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65살이 된 자신이 그 3만 원 덕분에 매달 20만 원을 더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서 본인의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예외가 정답인 분도 있고 최소 보험료 납부가 정답인 분도 있으며 추후 납부까지 활용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최 씨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우편물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다시 설계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의 식탁에서 누군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